어떻게 외우라냐면 여기 안옥청에 살고 있는 배포가 큰 황제가 이쁜 수지를 만나서 선물을 줬는데 어떤 선물이냐? 뷰단 보자기를 준 거야.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봐볼까? 얘들아 문제를 5투에 교재 30 40페이지 볼까? 40페이지. 주인아, 숙제했어? 40페이지 요거에 7번 다 몇 번 했어? 같이 풀어보자. 잘 보이니? 주인아, 주아야, 불 좀 꺼줘. 다 꺼. 자, 표는 세 가지 음식물 A에서 C 영양 검출을 한 거야.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우리 저거 안옥청, 배포, 황제, 수지한테 선물을 귀담 보자기를 준 거야. 일단은 이 문제 나오면 아직은 어색하니까 저 글씨를 써놓고 이걸 풀면 돼. 봐봐. 베네딕트 융액 저기 배포지. 포도당이랑 해서 황적색이 되는데 지금 영양소가 검출이 된 걸 플러스라고 표현했고 밑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건 마이너스라고 표현했어. 그래서 A랑 B에는 왜 이렇게 울리냐? 베네딕트 융액에서 반응이기 때문에 여기 무슨 뭐야? 뭐 있어? 무슨 영양소가 있어? 베네딕트 융액엔 포도당이랑 만나는 거지. 그러면 A랑 B에는 포도당이 있다는 걸까? 그치? 자, 봐볼까? 기억. A와 B에는 포도당 공통으로 들어있다. 맞는 말이지? 기억은 맞고. 자, 다음.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은 A, B에는 검출이 되지 않는데 C에는 검출이 됐대. C에는 뭐 있어? 청이지? 그러면 C는 녹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청남색으로 바뀌고 베네딕트는 배포가 큰 배, 배포가 큰 황제니까 황록색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여기 5%의 수산화 나트륨과 1%의 황산구리 만나면 이게 뭐였어? 얘가 뷰렛이야. 뷰렛 용액을 선생님 책을 보면은 뷰렛 용액은 5% 수산화 나트륨이랑 1% 황산구리를 섞은 거랬어. 자, 그래서 뷰렛은 단백질이랑 만나서 보라색 되지. 그래서 A는 지금 반응을 했으니까 여기 어떤 영양소? 탄단지 중에 단백질이 있는 거야. 주인이도 되겠지? 자, 그러면은 지금 A에는 포도당이 들어있고 단백질이 들어있지. 그치? 자, 그럼 A에는 몸을 기능을 조절하는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 몸의 기능 조절하는 영양소가 뭐야? 단백질이지. 우리의 몸의 기능은 단백질인 효소 그리고 단백질로 구성된 호르몬 그런 걸로 우리의 몸의 기능과 조절을 해. 그래서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니은은 맞아. C에는 녹말과 단백질이 들어있다. 먼저 녹말은 여기 아이오딘이랑 반응을 했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 단백질이랑 반응하려면 뷰렛이랑도 반응을 해야 되는데 검출되지 않았지. 그래서 얘는 틀려. 정답은 4번. 자, 다음 8번. 수인이 8번 정답 뭘로 했어? C는? C도 있잖아. 지금 이런 것처럼 풀면 돼. 8번 보면은 그치 C는 지방이지.
표는 한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 용액 A에서 C 두 개씩 섞어서 영양소 검출을 봤대. 어떻게 나오냐? A랑 B랑 섞어서 반응한 거, 그다음 A랑 C랑 섞어서 반응한 거. 지금 보면 A랑 A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아이오닌이지. 이것도 봐서. 그다음 B랑 C랑 결합했는데 여기 A랑 B랑은 수단 3는 반응하지 않았는데 A랑 C랑 했더니 수단 3가 반응했다니까 C에는 뭐가 있어? 지방이겠지? 여기 수시 수단 3는 지방이랑 반응한다. 그럼 A랑 B랑 반응하고 A랑 C랑 했을 때 반응하지 않는 거 위에서 봐보면 뷰레트에서는 반응 안 하지. 그럼 B가 뷰레트 반응한다는 거잖아. 그럼 B는 뷰니까 B가 단백질. A는 탄수화물. 탄수화물이라기보단 녹말이 낫겠네. 녹말. 안옥청. 얘는 녹말. B는 단백질, C는 지방. 됐지? 이런 식으로 풀면 돼. 그리고 주아야 또 뭐 틀린 거 있니? 주아는? 이쪽에? 없지? 응? 그러면 잠깐만 주아야. 우리 수행이도 그렇고 33페이지. 자, 복습하고 넘어갈 거야. 33페이지. 그거 뭐 들었어? 얼른 또 와. 주, 주아야 불 좀 켜. 눈부시지? 미안. 얘들아 33페이지인데 여기 PPT가 우리 교재랑 달라가지고 그냥 같이 보자. 4번 봐봐. 4번. 우리 33페이지 4번. 봐봐. 4번 말고 3번부터 보자. 3번에 소화와 소화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동글뱅이 아닌가 X. 1번 간과 이자는 소화관에 해당된다. 맞아 틀려? 간과 이자? 간과 이자 소화관이야? 소화관이 아니라 소화샘이야. 얘들아 소화샘 X. 2번 음식물이 직접 나가는 곳을 소화샘이라 한다.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곳은 소화관이야. X. 녹말이나 지방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어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동글뱅이. 녹말은 최종적으로 뭘로 소화돼? 포도당. 지방은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지방산. 동글뱅이. 4번 소화효소는 영양소를 분해하는 물질로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한다. 동글뱅이. 자 4번 A에서 G의 이름을 쓰시오. A는 어디야? B는 식도. C가 간이야. 간 옆에 붙어있는 게 위. D랑 그 밑에 사이 나뭇잎 모양으로 생긴 E가 이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이에 들어가 있는 F 이게 작은 창자. 그 다음에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게 G 큰 창자. 자 5번 음식물이 이동하는 경로 A 입에서 들어갔다가 어디로 지나가? B 식도로 지나가지. 그 다음에
처음 맞이하는 기관은 D, 위에서 소화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F가 작은 창자, 그 다음에 큰 창자로 왔다가 항문으로 나오는 게 소화의 과정이야. 다음 페이지 35페이지. 자, 우리 여기 책을 잘 못 보고 저번에 끝내가지고 34페이지부터 봐보자. 34페이지. 소화 과정. 입에서의 소화. 침 속 소화인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다. 녹말 밑줄.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다. 밑줄. 입에서는 녹말을 엿당으로. 주어 찾았어? 그 밑에 위에서의 소화는 위액 속의 소화 효소인 펩신 동글뱅이, 펩신이 염산의 도움을 받아 단백질을 분해한다. 단백질 분해한다. 밑줄.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야. 그래서 위액 속의 염산은 강한 상성 물질로 펩신의 작용을 돕고 음식물에 섞여 있는 세균을 제거, 살균한다. 그러니까 위에서의 소화는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하고 염산은 단백질 도와주는 거고 살균해 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위에서의 소화 효소는 펩신을 쓰면 돼. 그다음에 3번 작은 창자에서의 소화 탄단지 모두 다 최종 분해되는 곳이 작은 창자. 별표. 작은 창자에서의 소화는 이 표를 봐봐. 소화액인 쓸개즙. 이 소화액 쓸개즙 안에는 소화 효소가 없어. 별표. 없음. 별표. 쓸개즙의 작용은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 밑줄. 어떻게 돕는지는 지방 덩어리를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서 잘 소화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옆에다가 이거를 유화작용 써놔. 유화작용. 다음 이자액, 소화액이고 여기서 나오는 소화효소 아드라 이렇게 외우라 했어. 아밀레이스,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다. 옆에다가 입에서 소화 못 시킨 것들. 먼저 녹말은 입에서 소화를 하잖아. 그걸 못한 것들을 작은 창자에서 해. 그래서 옆에다 입에서 소화 못 시킨 것. 그 다음에 트립신, 얘는 단백질의 중간 산물. 위에서 펩신이 단백질을 작은 단백질로 분해시켜 준 게 얘야. 단백질의 중간 산물. 이 단백질의 중간 산물을 분해하는 거를 트립신. 난 라이페이스, 지방이 최초로 소화되는 곳이 작은 창자에서 일어나고 그걸 하는 게 라이페이스야. 그래서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그리세리드로 최종 분해된다. 작은 창자의 소화 효소, 그 위에 쓸개즙과 이자액은 만들어지는 곳은 따로 있는데 분비되는 곳은 작은 창자지. 근데 작은 창자가 스스로 만들고 내뿜는 소화액은 여기 보면은 탄수화물 소화효소랑 단백질 소화효소. 그래서 탄수화물 소화효소는 엿당을 포도당으로 최종 분해하고 단백질 소화효소는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최종 분해되는 거야. 이 표 별표 전체 쳐놓고 여기서 이걸 외워야 돼 얘들아. 4번 소화의 전과정. 소화의 과정의 결과 녹말은 포도당 밑줄, 단백질은 아미노산 밑줄,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그리세리드 밑줄. 그래서 여기 전처리 과정 표로 그 입에서 어떻게 되고 위에서 어떻게 되고 작은 창자 어떻게 되고 이 표 별표 쳐놓고 이것도 외우는 게 좋지. 저번 시간 여기까지 했고 35페이지 문제 보자. 6번 소화 과정에서 설명 옳은 거 똘궁글뱅이. 자 1번 녹말은 입과 작은 창자에서 분해된다. 맞지? 지방은 위와 작은 창자에서 분해될까? 아니지. 지방은 작은 창자에서만. 아밀레이스는 침과 위액 속에 들어있다. 맞아? 침과 어디에 들어있어? 어디? 아트라 어디야? 아트라가? 아밀레이스는 어디에 있어? 어디 안에? 침 속이랑 어디서? 이자액? 그렇지. 이자액은 세 가지를 분비한댔어. 아드라. 자 4번 펩신은 염산의 도움을 받아 작용한다. 맞지? 5번 펩신과 트립신은 단백질 분해 효소이다. 맞지? 자 6번
쓸개즙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다. 맞아? 아니지. 쓸개즙은 지방 소화를 하지만 소화효소는 없어. 유화작용을 해주는 거야. 소화효소가 없다. 다음 7번. 자, 1번 녹말이 엿당되는 소화효소 기억은? 아밀레이스. 엿당을 분해해서 최종 산물인 니은은 포도당. 2번 단백질 중간 산물은 어떤 것에 의해서 중간 산물로 돼? 펩신이 아니라 트립신. 단백질이 펩신을 받고 중간 산물로 변하는 거야. 그 앞에 단계가 빠졌어 지금. 중간 산물이 또 중간 산물이 되는 게 트립신. 그래서 중간 산물에서 최종적으로 뭐가 돼? 아미노산. 자, 지방은 어떤 효소? 자, 3번 지방은 어떤 효소로 지방산이랑 뭐가 돼? 라이스페이스. 자, 지방산 플러스 모노글리세리드. 자, 8번 쓸개즙을 만드는 곳은 A에서 G에서 어딜까요? C는 이름이 간. 2번 단백질이 처음 분해되는 곳은 D, 위. 영양소가 최종 분해되어 흡수되는 곳은 G가 어디? 큰 창자인데 G는 큰 창자야. 아니야. 작은 창자에서 최종 소화가 돼. 작은 창자는 어디? F. 그래서 F 작은 창자에서 영양소를 최종적으로 소화하고 그거를 흡수시켜. 그게 작은 창자야. 그다음에 4번 녹말, 단백질, 지방 요소 모두 들어있는 소화액을 만들어 분비하는 곳 어디? 아트라 어디? 이는 이름이 이자. 맞아. 이자. 이가 이자야. 자, 8번 별표 쳐놓고 이걸 풀 수 있으면 이 단원을 마스터한 거다. 되겠지? 자, 진도 나갈게. 다시 우리 틈 교재를 피고 오늘 소화의 흡수부터 혈관을 지나가려고 목표는 좀 뭐랄까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나 외워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주입을 시켜주고 있어. 조금 천천히 나갈게. 오늘 채경이도 없어가지고. 자, 2번 영양소의 흡수야. 우리가 입으로부터 위로 들어가서 위에서 수인아 왜? 작은 창자로 가서 열심히 분해하고 최종 산물들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우리가 흡수한 다음에 세포 속으로 넣어줘야 되잖아. 그럼 어디서 흡수가 되느냐? 첫 번째 작은 창자에서 흡수가 돼. 작은 창자. 이 작은 창자에서 최종적으로 영양소가 소화가 되면서 동시에 흡수까지 진행이 되는 거야. 작은 창자. 여기들이 작은 창자를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곱창. 곱창 먹어봤니? 곱창 안 먹어봤어? 맛있어. 주하다 뭐 안 먹어봤어?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곱창 맛있어. 고소해. 먹어보면은 깜짝 놀랄 거야. 자, 작은 창자에서 일어나고 두 번째. 그러면 작은 창자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구조로 한번 봐볼까? 작은 창자의 구조. 여기 안쪽 벽. 안쪽이 어떻게 생기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겼어.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생긴 이유가
첫 번째, 저걸 주름 졌다고 표현하거든. 주름을 잡았고, 그다음에 작은 돌기가 있어. 작은 돌기. 작은 창자에 여기를 확대를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런 돌기들이 여기 촘촘하게 박혀 있어. 이런 작은 돌기 저거를 뭐라 하냐? 얘를 카페트를 융이라 하거든. 카페트 털에서 융털이라고 해. 융털 모양이다. 그래서 이 융털로 생긴 이유는 2번은 이유인데 닿는 표면적을 넓히려고. 표면적을 넓힌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 융털이 저렇게 안 생기고 일반적으로 평평하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랑 비교를 해보면 얘는 겉부분에 닿는 면적이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얘는 꼬고 꼬아주면서 점점 더 많은 부분을 더 많이 닿게 해주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님들 그냥 생머리보다 파마한 게 더 파마한 머리를 길게 피면은 얘보다 더 길어지겠지. 그래서 막 밖에 있는 영양소들을 더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름진 모양으로 진화를 했어. 그래서 표면적을 넓혀주는 게 융털의 역할이야. 그게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많은데 이런 내용들 표면적을 넓혀서 효율적인 흡수를 한다. 알겠죠? 그럼 이 융털의 구조를 한번 봐볼게. 내가 잘 나오나? 잘 나오네. 3번 영양소의 이동. 이 영양소들은 판단지가 흡수돼서 뭐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 그래서 근데 걔네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는 흡수되는 영양소의 형태마다 달라. 형태. 자, 이 말을 설명해 줄게. 첫 번째, 옆에 이 글 옆에다가 융털을 그려봐. 융털은 일단 겉부분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아주 굳세게 쓴 선이 하나 있어. 그리고 여기에 주변에 촘촘하게 혈관들이 꼬여 있어. 촘촘. 그래서 이 융털의 구조를 외워야 돼. 이 전체 관을 뭐라 하냐? 암죽관이라 불러. 암죽관. 그리고 이 암죽관 겉부분을 감싸고 있는 이 노란색을 뭐라 하냐? 모세혈관이라 불러. 모세혈관. 수인아 왜? 그림 못 알아보겠어? 이 뭐지? 피부가 이렇게 덮고 있어. 융털. 피부가 덮고 있고 암죽간 피부 사이에 이렇게 노란색이 된 게 모세혈관이야. 꼬여 있어. 그랬어? 너도 한번 그려봐. 그려봐. 어렵지 않잖아. 그려. 혈관이 노란색. 그 볼펜으로 그리고 나중에 책 가져오면 찝어줄게. 거기다 해. 그래, 거기다 해. 자, 암죽관이랑 모세혈관.
영양소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건 암주간에 들어가고 어떤 건 모세혈관에 들어가. 그거를 설명해주면 첫 번째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영양소. 아 얘들아 미안해. 이번 단원들은 다 암기야.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은 너무나 작게 된 혈관들이라서 약간 미세하다, 모세하다 그런 단어야. 모세. 뭐 종교적으로 뭐 모세 이 모세가 아니라 엄청나게 촘촘하게 섬세하게 있다 해서 모세혈관이야. 모세혈관에서 들어가는 거는 수용성 영양소. 우리가 수용성은 포도당, 그다음에 아미노산, 우리 저번에 배웠던 비타민, 수용성 BC, 그다음에 무기질, 그다음에 물. 두 번째 모세혈관 말고 암주간으로 들어가는 거. 암주간은 지용성. 지용성은 지방산이랑 모노글리세리드, 그다음에 비타민 아데크. 응? 아미노산. 모세혈관에 들어가는 거는 수용성 영양소인데 수용성 영양소로는 포도당이랑 아미노산, 수용성 비타민인 BC, 그 다음에 물기물, 물. 이런 거는 우리가 작은 창자에서 최종적으로 소화한 다음에 작은 창자 안에 있는 융털, 또 융털 안에 있는 암주간으로 들어가는 거야.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거야. 모세혈관. 무기질, 물. 한 가지 팁을 주면은 뭐 지용성, 지방산이랑 모노글리세리드는 지방인 거 알지? 그다음에 우리 외웠던 아데크, 지방 비타민. 저거 빼고 나머지는 수용성이겠지? 주아 왜? 거기 앞에 왜? 비타민 종류인데 지용성 비타민이라 해서 아데크라고 해요. 아데크. 지방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수인이 그 보강 한번 해야 되는데 언제 할래? 이따 쉬는 시간에 잡아보자. 아니야 좀 많이 나갔어 너 없을 때. 앞부분 많이 했잖아. 주아 왜? 물어봐. 수인이처럼 물어봐. 찾았어? 그걸 이제 오늘 설명해 줄 건데 빨간색을 뭐라 하냐면 대동맥에서 들어오는 게 빨간색이고 파란색이 대정맥에서 들어가는 걸 파란색으로 표현하는데 궁금한 거 나중에 알려줄게. 수인이 혈액형 O형이지? O냐? B형이야? 미안해. 틀릴 수도 있지. 선이는 혈액형이다. 됐니? 얘들아 봐봐. 모세혈관은 수용성이고 암주간은 지용성이야. 근데 이 세부적인 거는 미안하게도 너희들이 외워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용성은 그냥 아데크 알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것도 알고 있는 거지. 이거 나머지는 다 수용성이야. 근데 헷갈리는 거 어떤 게 수용성이고 어떤 게 지용성이냐 이게 좀 헷갈릴 거야. 그래서 앞글자를 써서 모수 암지. 너희들 피노키오 만든 분 그분이 제피토라 해서 직업이 뭔지 알아? 피노키오 만든 나무 깎는 사람을 모수라 불러. 모수. 나무 깎는 사람을 모수. 피노키오 암지? 미안. 억지야. 그래도 외워주길 바래. 옆에 써놔. 모수 암지. 모수 암지.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수용성.
수용성이 물에 녹는 게 수용성. 물에 녹지 않는 걸 지용성.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영양소 흡수. 자연 창제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융털에서 저게 최종적으로 빨아들인다. 자,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기관을 살펴보고 있는데 제일 큰 거 4번. 아니 왜 이렇게 울리냐? 어휴 미안해. 큰 창자는 뭐 하는 걸까? 큰 창자. 큰 창자. 모든 소화는 작은 창자에서 일어나고 흡수까지 작은 창자에서 일어나는데 큰 창자의 역할은 첫 번째 얘는 효소가 일단 없어. 효소 없음. 그리고 소화도 일어나지 않아. 작은 창자에서 다 끝났어. 그럼 큰 창자에서 뭐 하냐? 수분을 흡수해. 수분 흡수.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배탈이 났어. 배탈이 나가지고 큰 창자가 역할을 못해. 그러면 우리가 뭐 해? 설포하지. 설포. 수분이 엄청 많잖아. 이 수분 흡수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위 이렇게 들어갔다가 작은 창자에서 꼬고 큰 창자가 이렇게 엄청 크단 말이야. 이 엄청 큰 곳 여기에서 영양소 흡수가 다 끝났어. 작은 창자에서 영양소 흡수가 다 끝났는데 암주간이 아무리 표면적이 넓다 해도 수분은 많이 있을 거냐. 그 수분들이 이렇게 나가면서 계속 큰 창자에서 우리 몸속으로 수분을 흡수해서 다 흡수되고 나머지 찌꺼기를 배출시키는 게 큰 창자야. 찌꺼기. 이 찌꺼기를 한 글자로 뭐라 해? 한 글자. 찌꺼기가 항문을 통해서 한 글자다. 한 글자. 똥. 알겠지? 여기까지는 나오고 이건 안 나와. 시험에. 아무튼 그래가지고 얘들아 배탈이 나면은 수분 흡수를 못 해가지고 설포하는 거야. 설포. 다시 교재를 봐볼까? 이렇게 영양소 흡수가 끝났어. 교재를 같이 보고 정리하자. 34페이지. C. 영양소의 흡수 최종 소화산물은 작은 창자에서 흡수된다. 밑줄. 1번 작은 창자 안쪽 벽의 구조. 주름이 많고 주름 표면에는 수많은 융털이 있다. 자, 융털 밑줄. 영양소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어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전체 밑줄 서술형. 자, 2번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 수용성 영양소는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모수, 지용성 영양소는 융털의 암주간으로 흡수, 암지. 여기까지 다 밑줄 쳐놓고 이것들이 흡수돼서 어디로 가냐면 우리 심장으로 가. 심장. 영양소를 흡수해서 우리 심장으로 간 게 심장이 펌프질 해가지고 우리 온몸 구석구석 영양소를 배달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심장으로 이동 후 온몸의 조직세포로 운반된다. 그림을 봐보면 자, 옆에 융털의 구조 거기 별표 쳐놓고 모세혈관이 저렇게 암주간을 감싸고 있어. 자, 모세혈관은 수용성 영양소 흡수한다. 수용성 위에다가 물에 잘 녹음 써놓고 암주간 지용성 영양소 위에다가 물에 잘 녹지 않음 써놔. 물에 잘 녹지 않음. 자, 3번 큰 창자의 작용.
큰 창자에서는 소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그 밑에다가 소화액 X. 3번 큰 창자의 작용. 소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써있지. 그 밑에다가 소화액 X. 그 다음에 주로 물이 흡수되며 밑줄. 남은 물질은 항문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래서 큰 창자는 소화관이 아니야. 알겠지? 소화가 아니고. 옆에 됐고 35페이지. 자, 9번 봐볼까? 가와 나의 이름을 쓰래. 가가 이름이 뭐야? 모세혈관. 나는 암주관. 2번 가로 흡수되는 영양소와 나로 흡수되는 영양소를 쓰래. 가는 어떤 게 흡수가 돼? 수용성이지? 아니지. 수용성 맞잖아. 자, 수용성 불러봐. 니은 수용성이야? 포도당은 니은 맞아. 디귿은 맞고, 무기염류 리을은 무기염류도 수용성이야. 그리고 기억 지방산과 미음 모노글리세리드가 지용성이다. 나는 기응 미음. 질문 있니? 좋아요? 괜찮아? 오케이. 옆에 왼쪽에 35페이지 C 영양소의 흡수 봐봐. 작은 창자 안쪽 벽의 구조. 수많은 네모가 있어. 이 네모가 뭐야? 왜 수인아? 뭘 벗겨? C 영양소 흡수 35페이지. 이거 C. 이 네모 두 번째 이 두 칸 뭐야 이거 이름? 수많은 뭐가 있어? 융털이 있다. 뭐가 넓어? 표면적이 넓다. 안 어렵지? 융털의 영양소 흡수, 수용성 영양소 흡수한 데가 어디야? 모세혈관, 모수. 피노키오 만든 할아버지 이름 모수. 그다음 밑에는 뭐겠어? 암주관. 됐죠? 다음 이거 36페이지 이것도 우리 그 실험 했던 거 있지? 그거 그 실험이고 37페이지 문제는 똑같은 실험이야. 자, 38페이지 이 그림 보고 이해하면 되고 쭉쭉 넘겨서 우리 오늘 나갈 순환계를 나가보자. 얘들아 43페이지 풀었니? 수학 안 풀었어? 이거 내가 과제 안 줬구나. 자, 44페이지 선생님 틈 교재 피고 순환. 자, 오늘부터 순환이 뭐냐면 이렇게 흡수돼서 들어간 게 어디로 간댔어? 융털에서 다 흡수돼가지고 어디로 가? 심장으로 가. 심장. 나는 심장이 없어. 심장이란 말 많이 들어봤지? 심장. 얘들아 심장 하면은 뭐가 생각나? 피. 주하는 뭐가 생각나? 좀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그러지 않니? 심장. 심장을 울린다. 이 심장이란 말이 참 우리의 인간은 심장이 몇 개야? 한 개지. 근데 우리 이 지구상에서 심장이 여러 개인 생물체가 있어. 어떻게 알았어? 똑똑한데? 바로 문어는 이 다리가 8개지. 그 다리가 다 근육으로 돼 있단 말이야. 이 근육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나하나 섬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심장이 2개야. 심장이 2개지요. 아깝고 문어는 참 다리도 많고 심장도 많고. 일단은 물 밖으로 나왔으니까 안 되겠지. 그래 너무 작아. 그리고 얘들아 심장은 크기가 약 주먹 크기만 해. 이 주먹만한 게 주야 왜 눈이 안 좋아? 지금 괜찮아? 한 번 더 씻고 올래? 씻고.
이어서 할게. 일단 심장은 그래서 주먹만 하는데 얘는 심장이 우리 가슴 왼쪽 아래에 붙어 있어. 그래서 우리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잖아. 자, 그리고 심장 구조를 한번 봐볼게. 심장 1번 심장과 혈관. 심장이 관여하는 관계는 순환계야. 순환계. 혈액이 우리 몸을 순환한다 해서 순환계. 근데 이 우리 몸을 순환하는 거는 종류가 영양소가 있고 노폐물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와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영양소와 노폐물 이거를 운반해 주는 게 뭐냐면 얘가 피, 혈액. 그 다음에 O2와 CO2 이거는 어디로? 우리 허파.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이름이 바뀌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폐가 허파로 바뀌었어.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 허파가 이 기체를 이동시켜. 순환. 그치. 돼지도 허파가 있잖아. 순대 먹을 때 허파 나오지. 그게 돼지 폐야, 돼지 폐. 근데 우리 인간도 폐란 말보다 허파로 교육과정이 바뀌었다. 허파. 순환계는 영양소와 노폐물은 혈액이 해주고 O2와 CO2는 허파가 한다. 그럼 여기서 순환계는 심장과 혈관. 자, 혈액이 다니는 관을 혈관이라고. 그 다음에 혈액으로 구성이 돼 있어. 다음 그럼 하나씩 꼬집어서 봐보면 먼저 심장을 먼저 봐보자. 자, 심장은 한 단어. 얘는 혈액 순환의 중심이야. 재밌는 얘기 해주면 약간 번뇌인데 심장은 근육으로 돼 있거든. 근육이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심장이 근육이라서 심장을 밖으로 빼낸다 가정하면은 이거는 5분간 움직여. 근육이. 심장이 5분간 움직여. 심장을 밖으로 꺼낸다 해도 심장은 멈추지 않고 5분 동안 혼자 뛰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심장은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거 심장 박동이라는 게 있어. 심장 박동. 이 심장 박동 때문에 심장이 뛴다.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다른 학교에서 그러니까 너희들 교육과정에서 수인이가 아까 물어본 게 이게 교육과정 안 바뀌었으면 언제 배웠을까요?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야.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너희들 시험 봤던 보기들 심장이 뛴다. 그런 보기들도 다 이렇게 가로로 써주는 거야. 다 써. 웬만하면 다 써. 자, 심장 박동은 주기적으로 이완과 수축이 반복된다. 그리고 심장 박동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서 야 심장아 뛰어 수축해 이완해 수축해 이렇게 안 하지. 약간 의식적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의식 X. 의식적이지 않다. 자, 2번 맥박. 맥박이란 말 들어봤니? 맥박. 맥박은 얘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동맥에서 일어나. 동맥에서 느껴지는 거야. 느껴짐. 이 맥박은 심장이
수축할 때 툭 하고 뛰는 거거든. 툭. 그래서 동맥이 심장이 울려서 심장에 붙어 있는 동맥에서 느껴지는 동맥이 진동하는 거야. 진동. 이 심장이 너무나 힘이 세가지고 꽉 찼어. 그러면 나가는 쪽이 동맥이거든. 동맥이 쿡 하고 뛰는 게 맥박이야. 우리 간단하게 여기 선생님은 어릴 때 다친 부분이 이렇게 흉터로 남았는데 여기가 동맥을 다쳤어. 그래서 동맥에 흉터가 있거든. 이쪽에 손을 갖다 대면 동맥이 뛰어. 맥박이 두근두근 뛰는 게 느껴져. 그리고 우리가 손쉽게 너희들이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이 사람 죽었나 안 죽었나 숨을 살펴보지만 여기 경동맥을 잡아보지. 동맥 부분. 동맥이 뛴다는 거는 심장이 뛰는 거야. 맥박. 이게 맥박을 보는 건데 맥박은 동맥에서 느껴지는 진동이야. 이 맥박이 심장 박동이 일어난다는 증거고 만약에 너희들 동생들이 와서 언니, 누나, 심장은 왜 뛰는 거야? 물어보면 심장은 주기적으로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는 거란다. 그럼 맥박은 뭐야? 맥박은 동맥에서 느껴지는 심장의 진동이란다. 이렇게 답변해주면 돼. 알았지? 수축을 한다면은 이게 수축이고 이게 이완이지. 자, 심장이 수축하면은 피가 어떻게 될까? 짜지지. 짜져서 우리의 몸으로 쫙 퍼뜨리는 거야. 맥박은 그건 이제 오늘 수업 쭉 하면서 알려줄게. 이어서 수축했다가 이 심장이 수축만 하면 안 되고 들어오는 피도 있을 거 아니야. 수축해서 피를 짰어. 그러면 이완하면서 밖에 있는 피를 다시 받아.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 두근 두근 하면서. 자, 그러면서 다시 이어서 하면 3번. 그러면 이 심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심장의 구조. 자, 이 빨간 펜. 심장의 구조는 두 개의 심방이라는 게 있고 두 개의 심실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판막이라는 게 있어. 판막.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어. 간단하게 이 심방 판막은 4개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거는 나중에 다르고 2학년 너희 중학교 수준은 4개로 알면 돼. 4개. 이심방, 이심실 구조야. 이심방, 이심실. 자, 그럼 이거를 옆에다가 그림을 그려줄게. 선생님 책에 그림 그려져 있니? 안 그려져 있으면 그려봐. 우리 오투 교재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써보고 그려보면은 이해도가 달라. 되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동글뱅이로 그릴게. 그래서 네등 분원해. 여기가 방이고 위에가 방이야. 방. 아래가 실이야. 내가 그럼 하트로 해줄게. 하트로. 우리 2학년 친구들을 향한 마음. 하트. 근데 하트 모양이니?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쪽이 좌측이지?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우리 배울 때는 환자 기준이거든. 환자가 누워있을 거 아니야. 그럼 환자 누워있으면 환자는 이쪽이 어디야? 오른쪽이지. 그래서 여기가 우심방이야. 우심방. 여기는 우심실. 우리가 봤을 땐 좌측이지만 환자 입장이야. 환자 입장. 여기는 좌심방. 여기는 좌심실. 그래서 이심방 이심실인데 봐봐. 이렇게 외우면 돼.
방실방실. 심장은 방실방실. 방실방실. 오늘 외워지겠지? 방실방실. 방실을 안 외워질까? 방실이? 방? I say 방, you say 실. 방? 방? 왜 안 해? 방실방실. 알았지? 방실방실. 자, 그럼 마저 그리면, 자, 자신방에서 혈관이 이어져 있고, 자, 좌심실 혈관, 우심방 혈관, 혈관. 자, 옆에 글도 같이 쓰면서 봐. 자, 심방은 뭐 하는 거냐? 심방. 심방이 위에 있지? 방은 혈액을 받는 곳이야. 혈액을 받음. 빨간색으로 쓸까? 혈액 받아. 혈액을 받아서 이 구조를 지우자. 방실. 심장은 이심방, 이심실. 혈액을 받아 정맥으로 연결하는 게 심방이다. 정맥과 연결. 자, 혈액을 받는데 누구한테 받냐? 정맥한테 받는 게 방이야. 심방. 그럼 여기 좌심방에서 혈액을 이렇게 받거든? 이게 정맥이랬지? 여기서 받는 정맥 이름이 폐정맥이야. 폐정맥. 그리고 우심방에서 혈액을 받는 것이 이쪽이 대정맥이야. 자, 2번. 그럼 심실은 뭐하냐? 방실. 심실. 심실에선 피를 내보내줘. 혈액을 내보내. 어디로 내보내야? 동맥과 연결돼 있어. 동맥. 그래서 좌심실로 혈액을 좌심실이 쭉 내보낸 곳이 대동맥이야. 우심실에서 혈액을 쭉 내보는 데가 폐동맥이야. 자, 여기서 유추를 할 수 있는데 좌심실에서 내보내는 대동맥, 이 대는 우리 온몸으로 보내는 게 대동맥이고, 여기서 맞는 대정맥도 우리 온몸에서 피가 돌고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좌심실로 대동맥으로 혈액을 뿌려. 이게 우리 온몸 모세혈관까지 다 거치고 노폐물이랑 영양소랑 모든 거 다 거치고 나서 대정맥으로 들어와. 그럼 이 대정맥에 들어와서 우심방으로 들어간 게 아래로 가. 항상. 방에서 실로 들어가서 이 실은 다시 어디로 가냐? 혈액이 온몸을 돌았으니까 좀 노폐물이 쌓였겠지? 이 노폐물 쌓인 걸 폐동맥으로 보내. 이 말은 폐 쪽으로 보내준다는 거야. 폐. 웃긴 게 뭐냐면 우리의 폐는 허파라고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이건 또 안 바꿨어. 바꿨으면은 허파동맥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또 안 바꿨어. 폐동맥으로 그대로 해. 참 웃겨. 교육과정이. 그래서 폐동맥으로 약간 노폐물이 쌓인 이산화탄소도 많고 그런 조금 질이 안 좋은 혈액이 폐로 나가서 우리의 폐에서 호흡을 통해 피를 깨끗하게 해줘. 그리고 깨끗한 피가 다시 우리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와. 깨끗한 피가. 그 깨끗하다 이런 건 또 나중에 호흡기 할 때 알려줄게. 구조만 봐봐. 좌심실에서 수축을 꽉 했어. 꽉 한 게 나가는 쪽이 대동맥. 대동맥에서 우리의 온몸을 거쳐서 노폐물이랑
영양소랑 이런 걸 다 해주고 모든 피가 다 역할을 다 한 찌꺼기들이 많은 피들이 대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와. 그래서 우심방으로 왔다가 우심방에서 피가 어느 정도 차면은 우심실 쪽으로 쭉 짜줘. 그럼 우심실이 봐봐. 우심방에서 피를 짜주려면은 우심실은 이완해야 돼, 수축해야 돼? 아니지. 얘가 짜줬으니까 얘는 이완돼 있어야지. 그래서 얘가 이완되면은 얘가 수축을 하고 얘가 이완을 하면 얘가 수축을 해. 서로 이 네 개가 따로따로 놀아. 따로따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 그것도 써줄게. 그래서 봐봐. 어떻게 써줄까? 이 우심방에서 피를 나쁜 피를 모아서 우심실로 쭉 짜줬어. 우심실에서 폐 쪽으로 야 여기 피가 많이 쌓였으니까 정화 좀 시켜줘 하면서 폐 쪽으로 우심실이 쭉 짤 텐데 수축이 될 텐데 이 피가 다시 이쪽으로 역류하면 돼야 할까 안 될까? 안 되지. 역류를 방지하라고 여기에 판막이 이렇게 존재해. 역류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내가 너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드라마? 다행히 엄마 아빠한테는 안 들었구나. 진짜 내가 너 때문에 속이 터지고 피가 거꾸로 솟아. 거꾸로 솟으면 사람이 죽어요. 심장이 역류하면 으르륵 하면 죽어. 당연히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아.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겠니? 거꾸로 매달린다고 죽진 않아. 오랫동안 매달아 두면은 살짝 약간 호흡 정지가 일어날 수는 있지. 자, 다시. 그래서 우심실 좌심실에서 혈액을 쭉 짜주잖아. 짜주는데 피가 거꾸로 솟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 방실 사이에 판막이 존재해. 판막도 그려. 수인아. 파란색으로 이렇게 판막이 존재. 그래서 얘가 쭉 짜줄 때 덜컥 닫혀. 덜컥. 폐점 다시 대동맥으로 피가 돌고 온몸을 돌고 돌아 나쁜 피들이 대전맥으로 들어와서 대전맥에서 우심방으로 들어가서 우심방이 여기 나쁜 피 여기 배달이요 하면서 우심실이 나쁜 피를 쫙 어느 정도 모으면 자 이제 버스 출발합니다. 추축 뿌 했을 때 수축했을 때 판막이 툭쿡 닫히면서 자 탑승자 마감한 다음에 대동맥으로 피를 쫙 뿌려줘. 대동맥에서 폐를 들어가. 폐에서 나쁜 피를 산소 깨끗한 피로 걸러줘. 그래서 노폐물들 나가고 깨끗한 피가 다시 제정맥으로 폐정맥으로 들어와. 폐정맥에서 좌심방에서 피를 받아. 와 깨끗한 피다 막 받으면 어느 정도 차면은 얘가 이완이 끝나서 다시 얘가 수축을 해서 좌심실 내 피 깨끗한 피 배달이요 하고 쭉 배달을 해. 그럼 좌심실도 마찬가지로 이완돼 있다가 얘가 수축해서 피가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차면은 자 이제 KTX 출발할게요 하면서 출입문 닫습니다 하면서 판막을 닫고 좌심실 쭉 수축한 게 대동맥으로 쫙 나가. 근데 대동맥도 피를 내보내는데 우리 대동맥은 우리 온몸을 다 돌아야 돼. 얘 심장에 한 번에 펌핑으로 온몸을 돌아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제일 근육이 커. 좌심실 근육이 제일 커. 피의 양은 글쎄 어디가 많을라나? 대동맥이 끊겨도 죽고 대정맥이 끊겨도 죽어. 어딜 이 대는 다 죽어. 근데 폐정맥도 아니 다 죽어. 여기 어디든 끊기면 다 죽어. 다 죽지. 여기 심장에 들어가는 피가 하나라도 끊기면. 근데 보통 폐정맥이나 태동맥보다 대동맥이 더 많이 끊기니까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 아무튼 여기서 판막이 또 어디 있냐면 대동맥이 힘을 꽉 주는데 너무나 많이 주면은 좌심실이 무리가 갈 거 아니야. 근데 여기도 존재해 판막이. 대동맥도 힘을 꽉 줘. 안 돼. 저번에 너무 빨리 끝나서 원장님한테 혼났어.
쫙 짜져가지고 판막이 여기도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우심실에서 태동맥으로 짜줄 때도 여기도 근육이 꽤 있거든. 여기도 판막이 존재해. 그래서 얘들아 판막이 이렇게 4개가 있잖아. 얘가 이완하면 얘가 추축하고 얘가 수축하면 얘가 이완하고 서로 반복을 하지. 이 맥박이라는 게 대동맥이 떨리는 진동이랬지. 그 진동이 이 판막이 닫힌 소리야. 덜컥 쭉, 덜컥 쭉, 덜컥 쭉. 이 우리의 맥박이 판막이 닫힌 소리다. 주아야, 알겠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럼 3번 판막. 판막의 역할은 역류를 방지한다. 역류 방지. 야, 진짜 저번에 너무 빨리 끝냈다고 혼났어. 그래서 심방에서 방실 심실로 방실 그다음에 심실에서 동맥으로. 자, 여기 대동맥, 폐동맥, 동맥이야. 심방에서 심실로 짜주고 심실 안에 여기 이 심실로 방으로 역류하는 걸 방지해 주는 거야. 또 심실에서 대동맥, 동맥하고 역류하는 걸 방지한다. 역류하는 건 피가 거꾸로 솟는 거. 또 여기 이거 이 심장 옆에다가 이것도 써놔. 얘가 수축하면 얘가 이완하고 얘가 수축하면 얘가 이완한다. 서로 상호작용한다. 이해되겠니? 잘 되겠어? 재밌지? 심장 재미없어? 나는 심장이 없어. 교재 봐볼까? 44페이지. 순환계.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계로 심장, 혈관, 혈액으로 이루어져 있다. 심장의 구조. 이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 방실 그리고 판막이 있다. 여기 다 밑줄 쳐놓고 심방, 심실, 판막 별표. 자, 심방은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 정맥과 연결된다. 심실은 혈액을 내보내는 곳, 동맥과 연결된다. 심방보다 두껍고 탄력성이 강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강하게 수축하여 혈액을 내보내게 얇았다. 판막은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 구조로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다. 혈액이 심방, 심실, 동맥으로 흐르게 한다. 이 표 전부 다 중요하니까 그냥 전부 다 그 별표 하나 쳐놔. 자,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생겼어. 복잡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위가 방, 아래가 실. 그래서 방실. 환자 기준으로 왼쪽이 우심방, 우심실, 오른쪽이 좌심방, 좌심실. 혈액의 이동 방향이 지금 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지. 근데 보면 어려우니까 지금 혈액 이동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쭉 돌아서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 쭉 돌아서 폐정맥 이런 식으로 돈다. 되니? 수인아? 빙글빙글 맞습니다. 자, 2번 심장의 기능.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을 순환시킨다. 혈액의 순환의 원동력. 자, 심장에서 혈액의 흐름, 혈액이 심방으로 들어옴, 심방 수축, 혈액이 심실로 이동, 심실 수축, 혈액이 동맥으로 나감. 자, 여기 2번 전체 별표 쳐놓고 이런 거 순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48페이지 봐봐. 48페이지. 자, 심장 박동과 혈액의 이동이 보이지? 자, 심방과 심실이 이완하면은 폐나 온몸으로 돌고 온 혈액이, 그러니까 좀 더러운 혈액이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들어와 심방에 있던 혈액을 모두 심실로 들여보내. 심실을 추축해. 그러면은 동맥으로 밀려나간다. 자, 판막의 기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역류를 방지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잠깐 이건 꼭 알아두자. 1번 별표. 혈액의 방향은 지금 이게 순환을 해서 헷갈리잖아. 어떻게 되냐. 교육과정에서 심방, 심실, 동맥 이순이야. 알겠지?
왜? 저기 48페이지 아줌마가 말하고 있지? 아줌마 1번. 심장에서 혈액은 심방심실 동맥으로 흐른다. 자,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심방이 수축하면 혈액이 심방에서 심실로 이동. 심실이 수축하면 혈액이 심실에서 동맥으로 나간다. 이 원리가 판막 때문에 심실이 수축할 때 판막이 다치는 거야. 얘들아. 심실이 수축할 때 판막이 다치는 거야. 문제 풀 때 심방이 수축하면 판막은 다쳐 안 다쳐? 안 다쳐. 심실이 수축할 때야. 알겠지? 안 헷갈리게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 아니, 뭐가 어려워.